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균관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어문학과 라퀴비움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문학관 이야기, 문학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지 고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학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일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가, 작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역사성을 잘 드러내게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직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문학관이 지역 축제나 관광상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연구자 입장에서도 문학관에 있는 책은 박제된 전시품이지 강의라든가 연구에 활용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끌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교육에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영역을 문학관이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문학을 친근하고 생생하게 만드는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 과거의 문학을 살아 숨쉬게 만들고 계속 새로운 무엇인가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한국어 문학을 공공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문학관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이 대학생조차 이 동백꽃 또는 메밀꽃 필 무렵을 기억하게 만드는 건 사실 텍스트로 읽은 작품이라기보다 김유정 문학촌이나 메밀꽃 축제죠.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문학관조차 사라지는 순간 교과서에서도 자연스럽게 문학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교과서에서 문학이 빠지고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없어지는 시점에서 등장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빼고 전국에 한 120개 정도, 미등록 포함하면 130, 40개 정도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최초는 92년에 부산 추리문학관이 처음이고요. 이 종합문학관으로는 96년 장충동 한국현대문학관이 처음 개관을 했습니다. 이 100개 넘는 문학관이 대부분 2000년대 들어와서 정말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론에서는 좀 무분별한 범람이라고 자꾸 비판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요, 12년 동안 문학 가르치는 나라라면 적어도 한 300개쯤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염상선 문학관, 박태원 문학관 없고요, 분단문학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노동문학관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는데요, 아직 SF 문학관 없고 무협문학관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립이면서 종합문학관으로는 인천 한국근대문학관이 처음이고 지금도 유일한 문학관입니다. 또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기도 하고요. 자, 문제는 이 몇몇 문학관 말고는 자료도 없고 상황도 너무 열악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는 점이죠. 무엇보다 전문 인력이 없고요. 자,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조차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의 함태영 박사님이 최근에 번역하신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문학 전문 학예사로는 국내 최초이고 지금도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토론 맡아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과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실 텐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책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관이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려면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거꾸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문학 연구와 문학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후기에서 이 함태영 선생님이 문학관의 미래 모습으로 라퀴비움이라는 것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아주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이게 이제 제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서로 섞이고 융합돼야 된다는 것, 특히 문학관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학을 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관광상품도 아닌 것, 공공적이고 현재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얼핏 보시더라도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게 바로 문학관인데, 문학을 살려내고 우리 일상 가까이의 문학, 삶 속의 인문학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몇몇 국립기관에서 도입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이를테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국어국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아주 가깝고 익숙한 기관입니다만, 도서관이라는 곳은 실제로는 문학과 무관한 곳입니다. 아주 일부 문학 자료를 취급할 뿐이죠. 자, 그런데 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3년 전에야 처음으로 문학 전시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염상섭 자료도 전시하고 무정특별전도 열었죠. 자, 근대문학센터 만들었다가 지금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디지털 컬렉션, 온라인 전시에서도 문학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자, 도서관이 도서관으로만, 책 대출하고 복사하는 장소로만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라퀴비움 모델에 가장 잘 접근하고 있는 건 한글박물관이고, 앞으로 개관할 세계문자박물관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라퀴비움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문학관이 다 라퀴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볼거리 전시하는 건 넘어서 이제 관련 자료 아카이빙하고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 아카이빙하고 특강 프로그램 열고 지역이나 국제 네트워크, 이 모든 역할을 맡아야 하는 건 틀림없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연구자들이 여기에 모이고 학생들이 모이고 관광객도 모이니까요. 특히 학술 연구가 계속되고 새로운 아카이브가 계속 쌓여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한 번 놀러 갔던 문학관 누가 다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2번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많아야 100번 못 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계속 연구자든 관광객이든 계속 오게 만들려면 전문 인력, 학예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학관 붐 일어나면서 전문 인력 규정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제 문학진흥법이라는 것을 따라서 문학관은 최소한 1명 이상 문학 전공자나 학예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적어도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처럼 지자체 공무원이나 시설 관리인처럼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전문 인력은 대체 뭘 해야 하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직원이나 사서로는 안 되고요. 교육사나 학예사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문학 전공자로서 라퀴비움 설계하고 경영하고 연구 능력 갖춰서 이 아카이브 만들고 미디어 콘텐츠 운영하고, 자, 요즘 시, 구 단위로 문화재단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것 통해서요 인문교육, 지역활동, 국제 네트워크 계속 확장해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학예 트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연구, 새로운 교육 시작합니다. 자, 문학관에 취직하기 좋은 대학원생 배출하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될 리도 없고요. 자, 디지털 트랙, 그다음에 문화 트랙 같이 시작하는데, 기초 자료 수집부터 아카이빙,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과 저술 프로그램, 또 국제 네트워킹에 이르기까지, 자, 정말 수준 높고 전문적으로 학술적 논의와 실무 적용을 결합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문학관 라퀴비움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트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자학, 문헌학, 서지학도 필요하고, 자, 미디어와 문화 연구, 디지털 아카이빙, 또 문화 예술 정책, 다방면에 능통한 연구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 한국어 문학이라는 것을 국어학, 국문학으로만 좁히지 말고 새로운 존재 방식 모색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가는 것. 그래서 문학을 더 즐겁고 더 재밌게 확대하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학원에서요, 기존의 국어학 연구, 국문학 연구에 더해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커리큘럼 보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학관 라퀴비움, 그리고 둘째는 문헌학, 서지학,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셋째는 인문학과 문화예술 경영, 또 현장 실무 같은 것들입니다. 예컨대 이번 학기부터 문학관 강의 개설하고요,
내년에는 디지털 전시와 라퀴비움 강의 열 계획입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다가 각 전공 과목 그리고 디지털 트랙, 문화 트랙 과목 선택해서 이수하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자, 이 트랙 선택하면 훨씬 더 전문성 갖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고 정규 수료증도 발급됩니다. 물론 관련 주제로 학위 논문 제출할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문학관이라는 것을 이제 겨우 지역 답사라든가 문학 기행 코스 정도로만 만들지 말고 우리 문학 교육과 미래 연구의 전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문학을 접하게 만들고 누구나 쉽게 새로운 작품 계속 찾아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책 통해서 콘텐츠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한국어 문학이라는 것이 그래야만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문학이라는 것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문학관, 라퀴비움이라는 것이야말로 이 한국어 문학을 공공적이고 현재적으로 만드는 실천적인 방법. 그래서 문학을 혁신하고 공유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숙제를 우리 국어국문학과에서 함께 시작하고 같이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영 교수님께서 라퀴비움 어떻게 좀 보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그다음 뮤지엄이 결합되어 있는 연구자, 학생, 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문학을 가장 현장적이고 그러면서도 공공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또 한국 문학 연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또 한국 어학 연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의 웅변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어서 잠깐 아까 전에도 잠시 전에 쓰신 책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한국근대문학관의 함태영 학예사님 또 박사님이시죠. 모시고 토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근대문학관의 함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학술 대회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진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박진영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딱히 이견이 있다거나 어떤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생각이 다르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문학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학관에 대한 어떤 현실과 그리고 문학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런 문학관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대학에서 만약에 교육과정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냥 저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어떤 도움 말씀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문학관에서 한 10년, 제가 이제 올해로 딱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일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관련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선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렇게 대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학과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도 만들어 주시고 교육 과정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문학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이 처한 현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문학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문학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학은 과연 지금 현실이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2년 주기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책 독서율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19년 자료인데 경년제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 거는 이제 다음 3월 달에 발표될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데이터
데이터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최신 데이터인데 2019년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성인들 중에 1년에 한 권이라도 읽는 비율이 10명으로 치면 5.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권이라는 책은 뭐 교과서, 만화책, 이런 뭐 재테크 책, 이런 모든 책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의 절반이 지금 책을 안 읽는데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기서 아마 더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8명, 5명은 1년 동안 전혀 책을 지금 보지 않았고요. 이게 점점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 그럼 이 중에서 문학책은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요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스24를 그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 20년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2018년에는 한국문학 같은 경우에는 총 그 1월 달에 베스트셀러가 936건이었는데 36건 정도. 그리고 2020년에는 34건인데 999건 중에서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4에서 3으로 좀 떨어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도 이 정도로 지금 좀 읽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문학 행사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체부에서 조사하는 데이터인데 전체 그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문학은 9개 부문 중에서 7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책도 읽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그 책에서도 문학은 더 미미하고 문학 행사에도 거의 관심이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럼 왜 문학을 안 읽느냐 뭐 이런 뭐 독서 장애 요인 분석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이런 현실에서 문학관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문학관협회에 88개관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면 한 120개 정도가 있고 지금 제주문학관이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제주문학관 가서 제가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문학관이 이제 아마 올해 개관을 하는 것 같고 이 같은 현실에서 문학관은 뭐고 뭘 해야 되고 문학관에서는 이제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문학관의 개념은 쭉 넘어가고요. 자, 일단 그 개념은 지금 한 제3세대 개념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1세대 문학관에서는 무엇을 갖고 있나 갖고 얘기를 했고 2세대 문학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3세대 문학관에 와서 박진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라키비움 개념까지 지금 진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문학 100개 가까이 있는 문학관들이 저 1세대 개념, 2세대 개념, 3세대 개념 과연 1세대 개념도 충실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느끼는 문학관의 개념은 라키비움 더하기 복합 문화관으로서의 기능까지 같이 요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학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학과 일반 대중 사이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문학과 일반 대중이 만나는 최전방 기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어떤 역할이나 그 핵심 내용을 정체성으로 하고 있든 문학의 대중화가 문학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문학관 인력에 대한 이제 건데, 요거는 뭐 박진영 교수님께서 지금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도 정비가 아직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예사 개념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학예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정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학진흥법에서도 문학 전문 인력이라는 그 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혼재가 되어 있고 문학진흥법의 규정이 아직 완벽하게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진흥조례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 문학진흥조례에 등록된 문학관이어야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학관 사업이 앞으로 원활해질 그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겨울에 3, 4분기에 문학진흥조례가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돼서 올해 이제 한국근대문학관도 인천광역시에 등록 문학관으로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문학관 인력
어떤 인력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좋은 문학관이라는 거는 저는 학예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문학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문학관 학예사는 뭐냐? 저는 콘텐츠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 이상적인 인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넓은 안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융통성,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나 현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기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행 트렌드, 그다음에 정책에 굉장히 이제 그 빨리빨리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학교의 역할은 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인데 제가 그 국문학의 1이라고 해놓은 거는 저게 순위입니다. 그래서 국문학과 출신들이 가장 1순위로 가장 좋은 인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부 대학원을 한번 나눠봤는데 학부에서는 전체적 흐름 과목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대학원에서는 그 개론이나 강론 그리고 이론화 작업, 현장 실무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학사 교육이 저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기 문학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작가들과 어떤 작품들이 좋은지, 좋은 작가하고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답사 참관 초청 프로그램이 좀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학 서지학, 사회학, 문학 응용론, 문학 갖고 과연 뭘 할 수 있는지 일반 대중과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원에서는 일단 제가 문학관 학이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학관 학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문학 전시학, 그러니까 문학관이나 문학 전시에 학자를 붙일 수가 있는지, 국문학처럼요. 이런 이론화 작업을 대학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학부 과목의 심화 연구가 대학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학관의 큰 업무를 4개로 나누면 전시, 자료, 교육, 홍보, 연구를 크게 4부분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문별 강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방금 제가 제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종 법령, 그다음에 문학 관련 정부의 정책, 지방자치단의 정책과 관련된 강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석사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법 규정에서는 석사 이상의 사람들이 문학관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현장 경험, 그러니까 인턴십 경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근대문학관에서도 만약에 대학원생들 인턴이 오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으로 박진영 교수님 좋은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문학관 학은 가능한가라는 마지막 질문이 좀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특히 이제 근대 문학관에서도 한번 또 관련된 조금 깊은 행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문학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동시대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다. 문학관 학예사로도 훌륭한 능력이지만 연구자로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학예 전문 트랙 이런 인력 양성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난관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